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전반적으로 되게 약세 흐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많이 불안해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이제 추매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 어디까지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고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전반적인 흐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제 벡트 거래소에서 옵션까지 런칭을 하는 거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언급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믹스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고, 첫 번째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 먼슬리 선물 거래에 관해서 이걸 지금 벡트에서 이걸 발표를 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0.7이라는 게 있고 4.8이라고 있어요. 끝부분에, 오른쪽 끝부분에 보면 여기 동그라미 타원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 그저께 밤에 이제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락을 할 때, 그 당시에 오히려 벡트 같은 경우는 선물 양을 되게 많이 늘렸어요. 예, 날짜적으로 봤을 때 10월 23일이에요. 자,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과연 얘네들은 이럴 때 오히려 더 나서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그 베네핏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움직이는 거죠. 우리 개인들은 폭락을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패닉셀이 나와가지고 긴 밑꼬리가 달리는 어떤 그런 형국을 만들어내고, 누군가는 그때 매집을 했었고, 그거에 관해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자산으로서 값어치가 없다고 하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늘리질 않죠. 거기다가 더 웃긴 건 뭐냐면, 벡트에서 또 하나 이제 발표를 했는데, 12월 9일 날부터 옵션까지 이번에 추가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움직이려고 자기네가 준비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해요. 12월 9일날. 자, 근데 선물을 만들고 옵션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벡트 거래소가 알고 보면 비하인드가 어디예요? 스타벅스하고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거기다가 뭐 자산 운용사도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거대 자본인데, 분명히 그런 상품들을 만든다는 얘기는 이거를 기초 자산으로 확립해서 뿌리를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일시적으로 갑자기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산시장에 뿌리를 내리갔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기초자산이란 나무가 있고, 거기에 옵션이 있고 선물이 있고, 또 만들어내는 게 선도가 있고 스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것까지 만들어내겠죠. 일단은 비트코인부터 먼저 하고, 이더리움 뭐 선물 얘기가 슬금슬금 돌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차후 저는 점진적으로 시장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게 핵심 키포인이고 기초 자산으로 만들기 시작한다. 거기에다가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저는 일반적인 상업은행에서도 분명히 어떤 파생 금융 상품을 분명히 암호자산하고 결탁해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뭐 먼 훗날 얘기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세가 조금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거기에 연연해 하시다 보면 사람이 되게 지친다는 거죠. 지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저도 처음에 암호화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는 밤을 샜어요. 잠을 잘 못 잤어요. 왜냐면 그때는 해외 거래소가, 폴로니엑스가 주가 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저녁 때부터 새벽까지, 특히나 이제 새벽 같은 때 되게 많이 활발하게 시세가 움직이거든요. 걔네한테는 그게 오후 정도 되니까. 그때는 낮과 밤이 다르게 되게 오랫동안 지냈었죠. 근데 지금은 그냥 하도 얘네들이 이러니까, 요즘 들어서는 시세 진폭이 없는 상황에서 하도 장난질을 치니까, 그냥 솔직히 말해서 가격에 관한 거는 솔직히 저는 요즘에는 관심을 많이 끈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추매를 언제 하냐, 그것만 좀 약간 관심을 많이 두고, 어쨌건 거대한 어떤 흐름상 여기 나와 있는 거대한 산맥에 여기 하나의 어떤 그 물길이 흐르는데, 이 흐름의 패턴을 가만히 보자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걸 집중해서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양자 컴퓨터 뭐 칩셋을 뭐 구글에서 개발했다, 그래서 뭐 블록체인에 관한 암호 해독이 쉽사리 되면 지금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전반적인 암호화폐가 쓸모없게 되는 거 아닐까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칩셋이 개발했다고 그게 보통 상용화되는데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오랫동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 중요한 건 지금 거대 자산 운용사하고 이렇게 조인되어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그 자본들이 대기업하고 연관되어 있는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이 시장이 앞으로 1년밖에 존속 못하고 2년밖에 존속 못한다면 쉽사리 여기에 베팅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관한 거는 좀 약간 너무 앞서가는 걱정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이건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7,400달러 언저리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떨어져가지고 7,140달러나 6,900달러 때까지 떨어질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트레이더 중에는 조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여러 사람 차티스트를 보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000달러나 6,9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9,300달러 때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7,000불 때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일단 하고 있고, 또 이거는 또 다른 사람 얘기인데, 자, 이 사람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7,14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8,600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그 다음에 8,600달러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만약에 더블탑이 만약에 나올 경우, 다시 한번 7,000불 때까지 또 떨어질 거다. 7,400달러까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말하면서 예측하고 파동으로 뭐 추세를 그리는 사람 뭐 말들이 다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맞히든 못 맞히든 어쨌든 여러 가지 방향성에 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떨어졌다가 올라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거를 저는 강조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66.51%예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쭉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면 앞으로 비트코인만 올라가고 또 알트코인은 다 죽는데, 또 그렇게 말했다가 또 조금 지나면 또 말을 그게 저는 솔직히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는 걔네가 바보기 때문에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그렇게 장착을 했을까요? 다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짠 거지. 저는 그래서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진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어디까지 떨어지겠어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상호 공존해서 이 시장 생태계를 확장 조성하는데 진짜 어떤 포지션이 있고 역할이 있는 거지, 뭐만 성장하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긴 하지만 너무 많이 하락하면 사토시가로 물론 비트코인 개수가 늘어나는 건 좋긴 좋지만 너무 많이 급작스럽게 하락하는 거는 사실 알트코인 가진 사람들한테 썩 좋을 것도 없다는 거죠. 원화 가격으로 못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 타이밍을 맞춰서 보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알트코인 가지신 분이 사토시 마켓에서 비트코인 개수가 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향후 한두 달 내에 좀 많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비트코인으로 빠져나오셨다가 나중에 비트코인이 달러나 원화로 올랐을 때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요. 균형 있게 포트폴리오를 조성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뉴스일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여기 증권거래위원회하고 선물거래위원회가 있어요, 미국. 근데 여기 두 가지 이 중요한 어떤 그 그룹이 지금 보면 전 세계 50개나 되는 정부들하고 영국의 어떤 그 금융협회가 있는데 그 금융협회하고 조인해가지고 핀테크에 관한 샌드박스에 관해서 지금 조인했다. 그거를 만들기 시작했다. 자, 샌드박스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이미 국내 정부에서도 아마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핀테크나 4차 산업 관련한 어떤 그 협의기구, 규율에 관해서 발표한 어떤 그 기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얘네도 지금 증권거래위원회하고 선물거래위원회까지 같이 영국이란 나라에서 50개 되는 정부하고 같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 얘기가 뜻하는 거는 암호자산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규제안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생태계 확장에 있어서 움직인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마크 모스라는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거 그냥 문자라서 재미없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는 동안에 피터 틸이라고 페이팔의 CEO인 사람이, 이 사람이 비트코인 마이닝에 50밀리언 달러를 투자를 했다. 되게 거대 자금을 여기에 투자를 했다. 자, 우리는 벌벌 떨고 있어, 폭락할까봐. 근데 얘네들은 오히려 폭락하면 폭락할수록 오히려 더 비트코인 마이닝에 돈을 투자했다는 얘기가 과연 뭘까요? 왜?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페이팔에 관련된 페이팔에서 나온 피터 틸도 여기다 투자를 했고, 지난주에 피델리티 자산 운용사 중에 5손가락 안에 도는 어떤 그런 피델리티 자산 운용사가 어떤 크립토 마켓에 관한 커스터디하고 트레이딩 서비스를 런칭시켰다, 출시했다, 미국에 출시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가격은 떨어지는데 오히려 생태계 이렇게 거대 큰 자본들은 뒷구녕에선 이렇게 기관 투자가들하고 움직인다 라는 거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가격적인 거는 무시해라,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해서만 지켜보자. 저도 뭐 이 말에는 동감해요. 물론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게 많이 사라지고 많이 그러면 마음 아프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저는 이런 뉴스 하나하나 보면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런 거를 보면서 뭐 희망의 씨앗 그런 걸 항상 마음에 품고 계속 관찰하면서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진짜 터무니없는 코인 아니면 어느 정도 가격대는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 안 하고, 또 이제 중요한 게 폴로니엑스라는 이 거래소가 있는데, 폴로니엑스 거래소가 지금 트론의 USDT를 서포팅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한 건 뭐냐면 트론이란 코인의 그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USDT가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후오비 글로벌도 지금 보면 트론에 관해서 USDT 발행 작업을 지금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이제 지켜보니까 트론이란 코인도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나쁘지 않은 코인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 이거는 알트코인에 관해서 누군가가 이 차트를 올렸어요. 자, 이 차트가 맞을지 틀릴지 몰라. 근데 이 사람도 이제 파동으로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알트코인 전체적인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이번 달 말까지 되게 농후하다. 근데 이번 달 말까지 상승했다가 또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보면은 또 좀 살짝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는데,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오파를 그리면서 되게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두 번째 광고를 지금 출시를 했어요. 이상한 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하면 얘네들이 오히려 광고를 더 출시를 해. 근데 사람들이 욕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게 아마 여러분들도 트윗 하시는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밑에다가 뭐 댓글 달아가지고 조롱하는 사람 되게 많아. 근데 가장 중요한 팩트는 뭔지 아세요? 얘네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는 얘네가 이 상품 발표를 시작을 한 게 2013년도예요. 이쪽 업계에 들어와서 상품을 출시한 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와서 매집을 한 거는 과연 몇 년도부터일까요? 그럼 얼마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900만 원, 1000만 원 되는 돈에 비트코인을 사들일 때 얘네들은 단돈 10,000원이나 10,000원도 안 되는 돈 갖다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견지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니까 저도 얘네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 그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파생 상품도 지켜볼 뿐이에요. 저도 거기에 맞춰서 저의 코인을 이제 투자를 한 거고, 분위기 스트림을 저는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 이것도 지금 보면 바이낸스가 나이지리아 커런시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할 거다. 이게 페어돼서 바이낸스에서 지금 나이라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저한테 이제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이낸스 측면에서, 바이낸스 얘네 하는 사업에서 되게 중요한데, 암호화폐 시장한테도 되게 중요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 세계 구글 검색 순위에서 나이지리아라는 어떤 그런 나라가 비트코인 그 조회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아프리카 중에도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인구 비율이 가장 많아요. 나이지리아 어떤 그 시장을 어떻게 누가 뚫느냐에 따라서 향후 핀테크 업계에 어떤 그 생태계에서 순위권도 되게 많이 바뀔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바이낸스가 뚫었나요? 보니까. 그걸 보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BNB 코인이 지금 터무니없이 가격이 되게 낮지만, 자, 나이지리아 시장까지 만약에 바이낸스가 진출해서 뚫었다. 이 얘기가 뜻하는 거는 이제 게임 끝났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야, 나이지리아? 되게 못 사는 나라인데? 근데 저는
미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에 있었던 사업가가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빠져서 인디아로 넘어갔다. 똑같은 거예요. 나이지리아 시장도 저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폼프라는 사람에 관해서 이제 이 사람 얘기를 제가 요즘에 많이 말씀드리는데, 모건 클레이기라는 크립토 암호 자산 회사가 있어요. 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 베리 실버트만큼 네임드는 아닌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보면 여론조사를 해요.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브렉시트하고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보면 탄생된 게 10월 31일이 되면 11년째가 된다. 그리고 유로는 탄생한 지 17년째다. 어떤 자산이 더 오랫동안 롱런할 것 같냐라고 사람들한테 지금 보면 설문조사를 하는데 15,510명이 투표를 해요. 비트코인에 투표한 사람이 56%, 그리고 유로에 투표한 사람이 27%,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사람이 17%예요. 그러니까 이미 대중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관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알고 계시니까 지금 암호자산에 투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이거는 살사 테킬라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는데 1547명이 여기다 투표에 참여를 했어. 얼마만큼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니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0에서 0.1개라고 말한 사람이 29%, 0.11에서 1개 가진 사람이 27%, 1개에서 5개 가진 사람이 23%, 5개 이상 가진 사람이 21%.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보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적은 거예요. 상당히 적은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보면 더 블록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블록체인 산업이 지금 보면 영국의 어떤 은행들은 파괴될 거고, 그리고 텍스를 걷는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영향력을 되게 가해질 거다. 이게 누가 조사를 했냐면 맥킨지 컨설팅의 수석 어떤 어드바이저가 이 발표를 했어요. 전 세계 3대 컨설턴팅 회사가 있거든요. 버스턴이 있고 지금 맥킨지가 있고 다른 한 개는 지금 제가 기억이 갑자기 안 나서 이제 말씀 못 드리는데, 어쨌건 얘네가 맥킨지에서 이런 거에 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주기적으로 지금 보면 딜로이트나 이런 데서도 뭐 이런 암호화폐 업계에 관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환기가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걸 가만히 유심히 흐름을 보자고 저는 이런 것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무슨 코인이 안 올라, 여기만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 맥킨지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것도 코인텔레그래프에 나온 뉴스인데, 제가 이제 이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왜 페일하냐, 왜 실패하냐,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거 개인적인 얘기를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막 컨퍼런스를 개최를 해, 누군가. 그러면 거기 보면 30개가 넘는 코인 회사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자기네 코인 좋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비트가 됐든 이더가 됐든 리플이 됐든 그런 거를 송금을 받아서 본인의 코인들을 나눠주고 팔라고 해. 제가 보는 제가 보는 어떤 입장은 뭐냐면, 그 코인사 중에 물론 30가게가 있으면 한두 개는 괜찮은 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나머지 28개는 아닐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거를 뺏어가려고 하는 확률이 제가 봤을 때 90% 이상 높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들이 진짜 실력이 있는 어떤 스타트업 없던 그 개발자고 그런 회사였다면, 바이낸스 같은 그런 데서 IPO를 하잖아요, 주기적으로. 자, 그러면 거기에 조인해서 심사 과정에 결론 나가지고 걔네가 바이낸스 같은 그런 거래소가 밀어줄 수 있는 입장이 되잖아요. 성공할 확률이 높고 롱런할 확률이 되게 높아.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되게 높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체도 무슨 유튜버한테 소개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클레이튼이나, 아니면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클레이튼이나 아니면 바이낸스나 대규모 없던 대기업이 결탁을 해가지고 오히려 서포팅을 뒤에서 되게 많이 해주지, 코인 발행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장사해 먹으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더 중요한 거죠. 제 개인적 어떤 생각보다. 그거에 관한 것도 이제 말씀드렸고, 이 뉴스도 알고 보면 되게 중요할 수도 있는 건데, 자, 이것도 이제 하도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기사만 보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야. 야, 비자하고 이번에 마스터카드가 리브라에 움직이는 거에서 빠졌다. 그 협회에서 빠졌다. 그러니까 리브라 체인은 망할 거야. 근데 또 이런 뉴스가 또 오늘 나왔죠. 비자가 아직까지도 리브라 코인의 어떤 개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다 쇼라는 거죠. 비자하고 마스터카드 뭐 어디가 빠졌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다 쇼라는 거죠. 결국엔 얘네들도 궁극에는 다 조인하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비자사도 살아남으려면 마스터카드도 살아남으려면 결국엔 리브라하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를 본인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뉴스에 비자하고 마스터카드 빠졌으니까 되게 안 좋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그렇게 결론 내리지. 그건 아니라는 거를, 그러니까 뉴스 하나하나에 그냥 일희일비하지 말자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거는 왜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니까 2020년에 반감기 이후에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이때 당시에 저도 이제 있었는데 7월 9일날 2016년 7월 9일날 반감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요. 되게 찔끔찔끔 올랐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러고 나서 폭락을 했지. 폭락을 하고 길게 횡보를 하다가 연말 가서 또 조금 찔끔찔끔 올랐어. 이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으니까 무조건 100% 오를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반감기가 5월 달에 있는데 그 전까지 여기 나와 있는 차트대로 만약에 똑같이 갈 경우 그때 그 전까지 급등을 한다면 반감기 이후에 급락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근데 만약에 반감기 전에 급등을 안 했어. 그러면 반감기 이후에 급등할 확률이 높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50대 50이긴 하지만. 근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베네핏을 취해야 되죠. 리플코인 스웰 같은 경우도 왜 스웰인데 안 올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 근데 스웰인데 안 오르지만 스웰이 끝난 다음에 오를 확률도 있어요. 만약에 안 오르면. 그거를 분명히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력들이 그냥 넘어갈 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거는 미국인들의 지금 보면 2019년 들어서는 암호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배로 늘었다.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뉴스가 나왔거든. 3,650만 명의 사람들이 어떤 형태의 암호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리서치 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이 완전히 소유한 암호화폐의 평균 금액은 5,447달러입니다. 그러나 응답자의 거의 4분의 3이 실제로 이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보유함에 따라 미국 사람들이 소유한 암호화폐의 중간 금액은 360달러입니다. 이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여기 보시면 평균 5,447달러 보유 및 중간 금액이 평균가가 360달러. 이거 얼마 안 돼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2016년에 제가 가진 어떤 자산 중에 거의 대부분을 투자를 했지. 조그만 오막살이 집 한 칸 있는 거 빼고 나머지. 근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을 했지만 좀 짜증나죠. 솔직히 인간적으로 짜증나긴 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나중에 자산 형성이 될 거라는 알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는데,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자산보다 빚을 더 많이 져가지고 괜히 투자하셔가지고 마음 아프시고 힘들고 이러신 분들 되게 많으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평균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미국 애들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한테 부담되는 돈을 여기다가 너무 많이 하지 마시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려요. 내가 진짜 확신이 있다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뭐하러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한테 돈 500이 부담 없는 돈이야. 그럼 500만 하는 거지. 왜 무리하게 1000만 원 1억 이렇게 해가지고 왜 힘들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냐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되게 좁네요. 생각보다. 이 사람들 지금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어떤 그런 거는. 항상 이제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언젠가는 이 지금 지옥 같은 어떤 이 횡보장, 하락장이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